재향군인의 미 남부지회가 내홍 끝에 양분됐습니다. 재미 동남부 재향군인 연합회는 20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재미 동남부 재향군인 연합회 측은 대의원 회의에서 이원일 씨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일 초대 회장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본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원들과 간의 불화를 조정하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며 아직도 사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일부 사람들을 앞세워 지혜를 우롱하는 향군본부 직무 관계자들을 법적인 고발과 함께 대정부 민원과 청원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현식 자문위원장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본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자신도 대한민국 본국 재향군인의 우유부단한 행정 실수와 비열한 처실으로 해외 협력 김현수 예비역 소장 행정실장의 판단 미숙과 실수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신영교 이사장과 김기수 미 동남부 국가안보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재미 동남부 재향군인의 연합회 측은 집행부 및 임원 명단을 공개한 후 자생단체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은 지난 5월 3일 출범 이후 20일까지 총 1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돕기 위한 기금이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모금에는 아시아계 기업인과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재단의 성명은 마침 연방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재단 측은 증오범죄 사건을 추적하는 등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에 앞장서는 단체와 개인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충청북도와 함께 한국 김치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KTN 취재진이 행사 첫날 오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빨간 양념을 배춧잎 사이사이 골고루 버무립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충청북도와 손잡고 우수김치 알리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 기간 동안 판매되는 김치는 모두 충청북도에서 생산돼 들어오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냉주 배추로 만들어진 김치이기 때문에 어떤 김치보다 맛있을 겁니다. 우리 아틀란타 동포분들이 이 좋은 홍보 판촉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 베트남 상공회의소 팀리 회장도 참석해 우리 김치의 독특한 향과 맛에 푹 빠졌습니다. This is wonderful. This is a new experience. For me to taste all these different type of kimchi. My daughter, she's born in the U.S. and she is very interested in making kimchi. She actually researched it on YouTube and then buy the ingredients and the peppers and everything, and she makes her own kimchi and she makes good kimchi too. But these are really special. 예소담, 산수야, 익힘 등 다양한 업체의 김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4위 자리 수성에 실패했지만 플레이오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호크스는 일요일 저녁 7시 뉴욕 닉스를 상대로 첫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호크스는 현재 브랜던 구딘과 캠 레디시가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케빈 허더, 다닐로 갈리나리, 크리스 던, 클린트 카펠라, 그리고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부상에서 회복해 경기 감각을 조율 중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유일하게 평균 득점이 10점이 넘는 선수를 9명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호크스가 상대할 뉴욕 닉스는 이번 시즌 팀의 리더로 거듭난 올스타 줄리어스 랜들이 이끌고 랜들은 닉스를 2012-2013년 시즌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립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시애틀 사운더스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유나이티드는 지난 주말 몬트리올과 가진 홈 경기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 극장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 모인 4만 명의 관중은 팬데믹 이후 세계 최다 관중수였으며 유나이티드는 팬들에게 경기 막바지 극장골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피츠버그 파이러츠를 상대로 4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어제 열린 시리즈 첫 경기에서 6대4로 패배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저녁 7시 20분, 토요일에는 오후 4시 10분,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후 1시 20분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현재 20승 24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들의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 선수는 지난 화요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7탈삼진으로 레드삭스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이로써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2.51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진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는 첫 선발 경기에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을 내주며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양현종이 선발 자격을 증명했다고 말하며 정식 선발진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지난 16일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전에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하성 선수와 맞대결을 펼쳤고 김하성 선수는 2타수 무안타 2볼넷을 얻어내며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첫 시즌에 여러 수비 포지션을 메우며 팀의 수비 기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갓 복귀한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는 뜨거운 방망이를 뽐내고 있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복귀 후 4경기에서 5할 3푼 8리의 타율과 6할 4푼 7리의 출루율을 보이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지만 선수와 류현진 선수는 이번 주말 열리는 블루제이스와 레이스의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지만 선수와 류현진 선수는 인천 동산고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381만 498명, 누적 사망자는 60만 2,79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48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8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2,688명, 누적 사망자는 17,9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3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212명, 누적 사망자는 1,091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176명, 누적 사망자는 1,29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법안 HR 3446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미 행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법안 상정 통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 백스 앤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24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기간에 백신 접종을 받는 뉴욕 주민들에게 $20짜리의 스크래치 복권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첨되면 $500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주에서 지정한 백신 접종 장소에서 첫 번째 접종을 받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뉴욕 주민 중 62.6%가 최소 한 번의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근 지침에 따라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 니콜 핸드릭슨 위원장은 5월 21일부터 카운티 소유 기관 시설에서 마스크를 요구하는 이전 명령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카운티 기관 시설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방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주민들이 카운티 기관 시설에 출입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 로렌스빌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야외 무료 팝 콘서트를 재개합니다. 콘서트는 새롭게 단장된 잔디공원인 로렌스빌 론에서 열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둘루스봄 예술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는 최대 60명의 화가, 사진작가, 조각가, 가죽 및 금속 세공사, 유리공예가, 보석가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고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며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제공됩니다. 토요일 수완이 타운센터에서는 귀넷 상공 회의소가 주최하는 제9회 버튼다운 대시 5K 레이스가 열립니다. 참여하려면 오전 6시 반에 등록해야 합니다. 허진스 센터에서는 친구와 함께 스낵, 맥주, 와인을 즐기면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미술용품을 가지고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